예, 간첩 리철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발표된 영화인데요.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 과학자들이 개발한 슈퍼돼지 유전자를 탈취하기 위해서 대남 공장 요원이 난파됩니다. 그냥 아주 쉽게 웃고 즐기는 코미디 영화인데요. 그 영화를 보고 웃으면서도 이 간첩을 보면서 우리가 웃어도 되나? 에이, 그건 뭐 실제 저런 일이 있을까? 이러면서 뭔가 마음의 벽이 한쪽이 허물어졌던 그런 간첩 영화였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로 말입니다. 간첩 영화들이 계속 나옵니다. 의형제, 은밀하게 위대하게. 그리고 작년에 나온 드라마도 있지요. 사랑의 불시착. 최근에 나왔던 그런 간첩 영화들 주인공 보면은 다 꽃미남들이 주인공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의형제는 강동원이 주인공이고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김수현이 동네 청년으로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뭐 아주 막 육체적 훈련을 받은 간첩이었던 그런 영화입니다. 저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저 간첩을 저렇게 미화해도 되나? 이런 생각 들다가도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너무 좀 뭐 냉전적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이다 뭐 이런 말 들을까봐 그냥 웃어 넘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도 조금 찝찝하고 미심쩍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이 계속 최근에 벌어졌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답방을 추구했던 뭐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든지 남한에서 미군 철수를 계속 외쳤던 20대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대학생 진보연합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10대, 20대에서 계속 자라나오는 것들이 좀 이상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의문이 풀렸습니다. 남한에서 암약해 왔던 고정 간첩들이 실제로 잡혔습니다. 이건 절대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부부들까지 포함된 충북 동지의 사건입니다. 근데 이들이 간첩 리철진처럼 뭐 30년 전에 북에서 난파되어 가지고 남한 사회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이 사람들은 40대 내지 50대, 저랑 비슷하게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.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시절에 들었던 어떤 미몽 이런 것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북한을 추종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활동했다는 것에 어떤 배신감,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.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. 국회의원으로도 나가려고 하고 시의회도 나가려고 하고요.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노동특보 뭐 이런 것으로 활동까지 했습니다. 절대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죠. 그러면서 이제 뒤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추진이니 DMZ 평화 인간띠 활동이니 뭐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이니 이런 것들을 하고 그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이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여성단체, 노동단체,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 사람들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활동들을 합니다. 만약에 그게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루어진 거라면 시민단체, 여성단체, 노동단체 이런 사람들은 거의 북한의 꼭두각시였다고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단체에서 벌인 활동들을 보면은요. 충청북도에서 갑자기 김정은 답방 환영 충북여성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20대 학생들까지 그리고 10대들까지 동원이 된 위인 김정은 환영단 행사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. 물론 이 사람들이 벌인 활동이 뭐 다 이렇게 목적을 이룬 것만은 아닙니다. 일 잘 못한다고 북한의 야단도 맞고 공작금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것 때문에 질책도 당하고 작년 6월에는 민중당 충북도당 간부를 포섭하라 이런 이제 지시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보고를 못 해가지고 질책을 당했다고 합니다. 2019년에 북한에서 온 2만 달러의 활동자금 이거를 보면은 중국 선양에 있는 무이남에 넣고 간 돈을 이제 이게 받아왔는데 이 돈을 갖고서 제대로 안 쓰고 뭐 1만 달러가 빈다 어떤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것 때문에 한 명이 탈퇴하겠다고 하자 너 이름은 북한에다 보고한다. 심지어 그런 갈등까지 빚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좀 지침을 내려놓는데 가까운 친구부터 형성해라.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선시해라. 이런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놓고 가르치고 지령을 받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자기 자녀들까지도 끌어들여라. 이런 지시를 북한으로부터 받았습니다. 북한은 이제 철저히 자기들 사업 위주로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땡땡 고문 같은 경우에 건강이 안 좋다. 그러니까 당분간은 병 치료를 하고 대신에
A라고 하는 애를 후비로 육성해라. 그런 사업을 벌여라. 라고 했는데 A라는 애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 몸이 안 좋았던 사람의 자녀입니다. 이 공작원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가는 거죠. 후비라는 북한 용어를 이제 그대로 직접적으로 쓰는 걸로 봐서 이제 뭐 자기들의 이 의도가 드러난 것조차도 뭐 그다지 신경도 안 썼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. 아까 제가 처음에 간첩 리철진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이런 간첩들이 정말로 가까운 곳에 있었고 우리는 그냥 영화에서나 벌어지는 일인 줄 알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에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요, 그동안 북한 말이라면 껌뻑 죽던 이 정부에서 국정원이 눈치도 없이 이런 간첩 수사를 벌인 거, 이것도 좀 이상했습니다.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누가 봐도 악재라면 악재인데 왜 국정원에서 이런 일에 손을 댔을까? 이게 계속 의문으로 남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뭐 간첩이 있으면 잡는 게 국정원 일이 아니냐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뭐 이게 북한이랑 주요한 연락책이었고 또 뭐 대북 송금에도 관여돼 있고 한 이런 분이 국정원장 갔을 때 이미 야권이나 이런 데서는 간첩 수사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 분 입에서 간첩 잡는 게 국정원이다. 야, 이 말이 참 역설적이고 또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쓸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이런 걸 놓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. 국정원 내에서 일종의 하극상 내지는 명령 불복종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층부에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수사를 해서 던진 거 아니냐.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 앞에서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옵니다. 더구나 말입니다. 이번 수사권 조정 이것 때문에 2024년부터는 이제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 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가거든요. 그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이 그동안에 해왔던 거,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그 수사 노하우나 자료들, 이런 것들이 그냥 무용지물,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가능성이 큽니다.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공작금을 받은 것이 국정원의 해외 조직을 통해서 이제 증거가 잡히면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었는데, 만약 경찰로 이 수사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과연 앞으로 경찰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. 그러한 우려 때문에 국정원이 어떤 일종의 모델로서 이 수사를 공개한 거 아니냐. 한마디로 국정원이 대공 분야에서 자기들 실력을 보여준 것이죠. 정치권에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향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척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. 국정원의 또 다른 형태의 선거 개입 아니냐.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치 장기판 위의 말처럼 바둑판 위의 돌처럼 우리는 북한에 너무너무 이렇게 다 드러난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. 그런 어떤 자괴감마저 듭니다. 제대로 된 간첩 수사가 되려면 이 4명을 집어넣고 그냥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은 어디까지 미쳤는지, 이들이 포섭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, 실제로 그 사람들이 포섭이 됐는지, 그리고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의 규모는 얼마인지, 그 공작금은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는지, 이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.